네, 오늘 준비한 음식도 특별하지만 모신 손님은 더 특별하신 분입니다. 엘리트 탈북민 그러는데 사실은 통일부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금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 설명을 좀 하면 예, 혹시 장어 드셔보셨어요? 한국에서 많이 먹었죠. 아니 그 장어 말고 저기 부산 내려가면 안하고회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그 안하고가 원래 우리말로 하면 붕장어예요. 일본 아, 안하고- 붕장어요. 안하고는 일본 말이고 네네. 드셔보신 거는 민물장어 구운 거 드셔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안하고를 가지고 네. 추어탕 끓여서 끓인 거예요. 아, 네. 추어탕 좋아합니다. 네, 아, 추어탕 그래요? 끓여서 끓인 네.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거지탕 끓이듯이 우거지국을 끓이듯이 끓인 다음에 네. 이제 장어 갈은 그 육수를 네.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장어국을 처음 접했을 때 미꾸라지 먹는 데서 처음 거부감 가듯이 제가 이렇게 거부감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울 사람. 저는 네. 서울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국을 드셔보시고 여기에 경상도 사람 이런 걸 많이 넣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맛을 먼저 보시고. 보시고 아. 이제 이 네. 향신료는 여기는 이제 향토 사람이니까 이런 걸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게 적응하기 쉬운 음식은 아니에요. 맛은 어때요?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다행입니다. 맵게 먹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한초, 후추 네.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취향대로. 이제 보양식으로 드시라고 국물은 조금 넣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난 너무 신기해. 북한에서 우리는 북한은 워낙 닫힌 사회라고 배웠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학 유학을 보낸다는 거 국비 유학생 아니에요 한마디로. 일단은 유학생이라는 범주 안에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은 이과생만 뽑고요. 문과생은 이제 국비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상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눈을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과생만 국비로 내보내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이제 문과도 내보내라는 그런 방침이 바뀌어서 그때 처음 나간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 대학은 누구나 공부 잘하면 가는 거야? 우리는 김일성 대학 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출신 성분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북한은 그 대학별 학력고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사실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험 먼저 출신 성분 그 다음에요. 출신 성분이 먼저 그 다음 시험입니다. 사실은 예. 그 집안 뭐 내력 중에 뭐 예컨대 한국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일제 때 뭐 친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역자라든가 이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신혼조회 같은 걸 하나? 신혼조회만 한 2개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느 사회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도 예.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많이 부각된 건지 실제로 많은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그 못 사는 사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평양 사람들은 다 잘 산다, 뭐 핵심 계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만 사실 중산층 내지는 고위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 우리가 것이 그냥 맞습니다. 평양 TV에서 길거리 나오는 사람은 그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평양 일반 시민이고요. 그러면 직업이 예. 그 뭐 3년씩 몇 프로 하면 직업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네가 공부하면 지네가 신분 상승도 할 수 있고 출신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죠, 북한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약간 골품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예, 그래서 그 흔히 북한에서는 토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토대. 그 본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본인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분 상승은 주로 이과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북한도 어쨌든 데려다 쓰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는 네. 이득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국가가 투자를 하고 키우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 속에서 뭐 신분 상승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컨대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그 불이 난 집에
재산은 다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만 끌어안고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주목을 받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뭐 그렇게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 집에 불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네. 북한 여성이랑 데이트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이걸 안 보길 바라면서 아 옛날에 과거까지 어떻게 다 가죠? 뭔 상관이야 음. 과거는. 나 상관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요. 무슨 상관이야 나 만나기 전에. 비교는 되잖아요. 그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습니다. 아 집안에서. 네, 예, 집안끼리 딱히 그렇게 서로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김대를 가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저기 입맞춤하다 들키면 뭐 저기 추방되고 사형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죠? 입 맞췄다고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아니지. 네,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도 있어서 유튜브에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남한 드라마 같은 거 돌려봤다가 아, 발각이 되면 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만 약 20명, 30명 정도 되는 중학생들이 사형당했고요. 중학생들을 예,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어머나. 통일부 보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철딱선이 없이 본 거 아니야? 그건 걔네들 그렇죠. 뭐 특별한 무슨 생각 있는 것도 근데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 현재 김정은은 북한의 그 2030 세대가 가장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을 이제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꼽고 있거든요, 북한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15년 교화 그리고 유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마약 사범도 그렇게 처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우리나라 마약 사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그래도 이제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나눠요? 일단 북한은 여관이 없습니다. 그 모텔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관은 있지만 북한 사람들이 여관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혹은 이제 뭐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여관을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은 여관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로운 연애 같은 건 못 하고요. 성교육 같은 것도 사실 북한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겪는 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떤 게 성희롱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종 실수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되게 당하시고 또 혼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아 이런 게 지켜야 되는 선의라는 게 있구나를 막 하는 따라가서 거죠. 손목 잡고 나 뭐 좋아 이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큰 벌인데. 그렇죠. 북한에서 그런. 근데 북한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남성성을 강조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가 우리보다는 좀 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빨리 가르치기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예, 요즘은 하나원에서 네. 탈북민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수강을 해야만 하나원을 졸업할 수 있게끔 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북한 여성, 음. 남한 여성의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가장 그 현저하게 눈에 딱 생각나는 거. 아우, 이거 이제 말 잘못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바지 아유, 긁힌다 이제. 북한 여자는 이랬을 텐데 뭐 이런 뭐 거 그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이제 지방 사람인데 서울 서울 사람이랑 사람, 결혼하니까 그렇지. 문화 차이 때문에 경상도 여자들은 저러지 않는데 이런 건 있거든요.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한국 젊은이랑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들 대부분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드라마 영향을 받아서 평양 사람이 서울 말투로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5년 동안 감옥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걸 왜 하지? 안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내가 마약을 뭐 감옥 간다고 왜 해? 아는데요 하잖아. 마약 같은 겁니다, 그게 마침. 나는 그럴 수 아니야. 있겠다. 나는 아니야. 아, 자기가 안정된 사람이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는 네.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그 호기심이 작동을 하면 이 두려움이 죄가 된다는 게 안 걸릴 것 같거든. 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야. 완전 정확하십니다. 옆에서 누가 처형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아니면 되는 나는 안 상황이고 걸리고 그걸 껴놓고 이게 무시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럴 때 이게 들키면 최소 5년인데 그때는 5년은 아니었습니다. 그 5년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고 나서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문화호 보호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북한의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남한 말투를 많이 사용하고 그게 너무나 이제 뉴 노멀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그 법이고 그게 제정된 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잡혀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 지금 얘네들 계속 추석 때도 뭐 예. 미사일도 쏘고 네. 저희 풍선도 날리고 그런데 우리가 대응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USB 같은 걸 넣고 뭐 달러 뭐 네. 몇 10달러 20달러 달러 넣어서 역으로 또 풍선 쏘고 하는 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거 뭐 보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해 딱 얘기 들어보니까 가면 영향이 크겠네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찌르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주민에게는 그 대북 확성기가 들리진 않겠지만 저기 군인들은 듣겠죠. 내가 군인들 나이대가 지금 10대 후반에서 그렇죠. 2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네. 북한의 MZ 세대,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이미 남한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많이 듣던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더 친근하죠. 지금 들리는 그 대북 확성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귀신하는 병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런 폐쇄적인 그 정책이나 선전 예. 이런 거하고 남한의 그 실상하고를 다 거의 안다고 봐야 되나요, 젊은 애들이? 아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은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는 상태에서 그런 선동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삐거덕 되는 거죠. 북한 내부가 지금 잘 김정은의 명령체가 잘 안 먹히고 있고 반발이 심하고 있고 막 그렇겠네요. 네, 작년 11월에는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한 번에 폭동을 일으켜서 아, 그 관리인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소요 사태도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1년인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년사 발행을 직접 육성으로 녹음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그거 보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그때 취임할 때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신년 방송을 채널A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덕담 나누고 그게 뜬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 하다가 저 한마디 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제 사람들이 의사가 한마디를 하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들어봐라. 한 문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 숨이 가쁘죠. 네, 그래서 저는 폐기능이 나쁘거나 심장 기능이 나쁘지 않으면 한 문장을 저렇게 한 문장을 텍스트를 못 읽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저 사람 관절되게 나쁠 거다. 서 있는데 이렇게 못 서 있어요. 팔을 이렇게 항상 그렇죠. 이렇게 네, 기대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과체중이거나 허리나 발목이나 뭐 이런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저러지 못할 거다. 근데 저거 그 얘기했는데 벌써 한 10몇 년 지나서 그럭저럭 살아있는 거 보면 내 진단이 틀리긴 틀렸나 봐. 좋은 거 먹어서 그런가? 건강은 듣는 얘기나 뭐 식지로 화면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재 어디까지나 사실로 확인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현재 체중은 140kg에서 145kg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죠. 근데 김정은의 키가 168에서 한 17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랑 비슷한 키라는 건데 지금 상당히 과체중이 그런 과체중은 사실상 절대 우리가 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징후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밖에 안 된 자기 딸을 지금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가쁘게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저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게 2008년에 김정일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2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김정일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김정은을 급하게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약 2년여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였고 본인 초창기에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죠. 왜냐하면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 너무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 뭐 업적이 없다라는 것 등등 해가지고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10대밖에 안 된 어린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건강 문제겠네요. 유일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건강 문제, 본인의 건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너무나 빠르게 그 과정을 겪게 될까 봐 사실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적게 드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없죠. 네. 이설주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지금 그 담배 끊어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앞에서 심지어 자기 딸에게 재터리를 들리고
담배를 피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도 간언을 못한다라는 걸 보면 그래도 주치가 그런 있는데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인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절제가 전혀 안 되는 어. 인간이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거를 봐넘기지 않는 사람이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렇죠. 못 듣는 거지. 실제로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에서 가끔 원산 앞바다나 평양 앞바다 쪽으로 스텔스기가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지나갔다고 이제 프레스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자는 데다가 아주 그냥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 네. 너네들 레이다 우리 지나간 거 못 봤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밤에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노동신문에 나왔었는데요. 그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눈에 익었었는데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번 깊게 잠을 한번 자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인민을 위해서 강행군을 이어간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맞구나. 대목 속에서 이제 본인도 스스로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미사일 막아서 죽을까봐 신변 그 그래서 보호에 항상 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자는 못 자는 어디서 거야? 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죽을까봐 불안해서. 예. 왜냐하면 거기서 통신을 하거나 그러면 다 도청은 되니까 핸드폰 통화 못하고 유선 통화 감청되고 거의 모든 동선이 미국의 정보망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밤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면 뭐 지하 200m 가더라도 벙커버스도 쏠 수 있으니까 가끔가다 B2 지나갔다 뭐 야, 근데 이제 북한이 옛날에 우리도 왜 저기 그 저기 강력한 그 군사 정권 밑에서는 우리가 정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왜 잡아가고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인가 싶어.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속박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나이바지않아요. 아니 저는 개인의 그 자유를 굉장히 속박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TV도 못 보고 연애도 못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거는 정권에 아무 위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잖아. 그냥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연애했다고 내가 지금 얻어 터지는 이런 일은 없지 않냐 이거지. 그건 없죠. 연애했다고 얻어 터지는 일은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라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군사 독재 시절,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을 제가 경험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로 간접 경험은 하지 영화도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자유로만 따지면 오직 김정은 체제만 비교한다면 전두환이 승이죠.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사실 그 자유라는 건 연애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뭐 예컨대 뭔가 마음대로 자기가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요.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대학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정해져 있고요.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어서 졸업할 때쯤이면 국가가 알아서 직업을 배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건 당연히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북한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되고 있고 사실 뭐 거주 이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여행도 못 합니다. 국내에서 평양 사람은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지방 사람이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도 불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굉장히 부지불식간의 그 숙박 검열이라는 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되지 않은 인원이 같이 살고 있는지 혹은 같이 숙박을 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그날 갈게요라고 미리 통보하는 정도도 전혀 없고요. 자고 있는데 그냥 문을 따고 들어와서 그 플래시 라이트를 비치면서 이렇게 하면 끄고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김일성 정도 되면 그래도 교활하기는 하지만 멘탈리티만큼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예측 가능 범위에 있었죠. 네. 그다음에 김정일만 하더라도 괴팍하긴 하나 그래도 말을 하면 뭔가 대안은 되는데 지금 김정은쯤 되면 저는 25배 임금 인상과 국정 가격을 밀어붙였다는 걸 보는 순간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오늘 식사 어땠어요?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나도. 네. 오, 성공했다. 성공했어. 어려운데 성공했어. 다음에 또 다른 그 재밌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예. 얘기가 필요할 때 또 우리 김경혁 위원, 김경혁이죠. 김금혁. 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이름을 하다 보니까 김건혁. 김금혁 위원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